네, 안녕하십니까. 샘 오트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태까지 실전 관련된 워크플로우 영상을 위주로 보여드렸다면은 오늘은 튜토리얼 가까운 형태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튜토리얼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최근에 많이 올리고 있는 자동화 워크플로우 툴인 NAN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AI 기업들 중 최상위권에 있는 이제 업스테이지, 그리고 그 업스테이지에 재밌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중 이제 솔라와 도큐먼트를 처리를 해주는 AI 모델들을 NAN 위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 유튜브 영상은 AI 엔지니어들, 개발자들보다는 AI와 거리가 있는 분들,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업스테이지에 대해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달 초에 제 소버린 AI 만들 국가대표 5팀 뽑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업스테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AI 개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를 모르면 범죄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여기에 만들어진 모델들이 글로벌 레벨에서도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번 달 7월 21일에도 업스테이지 솔라 프로2 모델이 클로즈드 모델들 사이에서도 꽤나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밀려났지만 8개의 평가 부문에서도 솔직히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굉장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라마4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벤치마크는 벤치마크일 뿐이라서 이런 거 별로 안 믿고요. 여기 되게 다양한 이렇게 리더보드들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업스테이지는 원래 이 업스테이지 제품군이 AWS 아마존 클라우드에서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AWS가 업스테이지 측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SNS에서도 제 피드에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고, 저는 이제 RAG 위주의 프로젝트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스테이지의 도큐먼트를 다루는 AI 모델들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 업스테이지에 있는 AI 모델과 문서를 처리하는 AI 모델들을 NAN에서 하나씩 한번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NAN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유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N 설치 방법, 시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른 유튜브에 너무나 많고, 셀프 호스팅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무료로 많이들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영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공간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NAN 아주 생기초 엄청 짧은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제 유튜브 영상에 대부분 유입된 구독자분들은 메이크 3시간 튜토리얼 영상으로 유입이 됐는데 올해 가기 전에 NAN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롱폼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N은 솔직히 러닝 커브가 들어가는, 즉 좀 공수가 들어가는 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한번 잘 배워두면은 너무나 삶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오토메이션 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AN 같은 경우는 다양한 노드들을 하나씩 이어가지고 여러 앱들끼리 소통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종착지에 원하는 결과물들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NAN 관련해서는 시작점을 정의하는 게 꽤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트리거 매뉴얼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노드들 붙여가면서 실험을 하지만 이제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요 on 스케줄이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매일 몇 시 아니면 매 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할 때 on 스케줄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 내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 배치나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맷 형태로 내가 또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스케줄 트리거고, 설문 제출하는 것도 있고요. 이 설문 폼은 뒤에 튜토리얼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웹훅이 있습니다. 이 웹훅은 제 유튜브 영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따로 소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외부 자극이 오면은 그때 내 뒤에 있는 워크플로우들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챗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제로 AI 에이전트를 붙여가지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험도 할 수 있고, 요 온챗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배포를 하면은 이 주소만 따로 내가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 워크플로우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채팅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hen running evaluation이나 other ways 같은 경우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정의를 하실 때,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시면서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실제로 개발은 하진 않을 건데, 이 워크플로우 레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출발점이나 뭐 데이터 어떻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기획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획 관련된 영상은 제가 여기서 기획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58,000배 잘 쓰는 꿀팁이라고 제가 그 기술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타임스탬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팁 1, 2, 3가 있는데 팁 1 부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워크플로우 기획하는 것을 레버리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NAN이나 메이크 같은 것들 워크플로우를 짜기 전에 클로드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언어 모델 서비스한테 물어봐가지고 틀을 잡아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요 M8N 같은 경우는 노드가 이렇게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읽고 쓰고 저장하고 하는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막 있는데, 여기서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요런 다양한 함수들 있죠.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한 번씩 써보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잘 써야 NAN도 마찬가지로 잘 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NAN 관련해서 치트sheet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내용은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NAN에서 이 트리거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많이 만들어 보신 걸 추천드리고, 코어 노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NAN 위에서 많이 다뤄보시면서 외워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썼을 때 이게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구나. if 어쩔 때는 이쪽으로 빠지고 어쩔 때는 다른 쪽으로 빠지는구나.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싶을 때는 어그리게이트, 데이터가 뭉텅이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나눠서 반복시키고 싶어, 그럼 split ou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코어 노드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써보셔야 되는 걸 추천드리고, 이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익스프레션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클로드한테 물어보시면은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요 익스프레션 같은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많이 쓰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다 AI한테 물어보면서 구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왼쪽에 AI 에이전트와 HTTP 리퀘스트 이 부분이 있는데, 이 AI 에이전트는 제가 뒤에 튜토리얼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거고, HTTP 리퀘스트는 업스테이지에 있는 문서를 핸들링하고 처리를 해주는 모델들을 업스테이지 API를 활용을 해서 정보를 들고 올 예정입니다. 요거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련된 워크플로우들을 이후에 제가 개발하는 부분들은 제가 다 먼저 찍고 도입부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제가 JSON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이 NAN의 워크플로우는 전부 다 JSON 파일로 불러올 수 있고 복사해서 클립보드로 붙여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import 파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후 모든 영상들은 하나씩 밑바닥부터 구현을 하셔도 좋고, 제가 만든 걸 받아서 바통 터치해서 이어서 개발해 보셔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티키 노트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주석을 달아 놓는 공간인데,
제가 관련된 내용들과 매뉴얼 전부 다 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밌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놓는 요 행위가 있는데, 요 활성화를 시킨다는 행위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의미를 가지냐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24시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메일로 자동으로 오면은 필터 걸고, 요 NAN에서 재밌는 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전 처리를 해서 나한테 자동 응답도 하는 초안을 만들어주는 이런 간단한 워크플로우도 구성을 할 수 있고, 요거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를 해서 언어 모델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복사를 해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하나씩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세팅하는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새는 자연어를 이용을 해서 클로드 코드와 NAN MCP 이용해서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걸 엄청 많이 써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NAN 쪽 기초를 익히셔야 클로드 코드나 클로드 언어 모델한테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NAN 관련해서는 제 다른 영상을 보셔도 좋고, 튜토리얼 같은 것들은 제가 따로 생각을 해볼 거고, 오늘 영상 메인은 업스테이지에 있는 제품군을 NAN을 위해서 써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후 튜토리얼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서 NAN을 기초 입문하기도 좋거든요. 제가 이후에 소개해드린 튜토리얼 영상들은 한 번씩 따라해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문서를 처리를 해야 되거나 한번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NAN을 어느 정도 내가 쓸 줄 아는데 RAG 쪽이나 도큐먼트 쪽을 핸들링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좋아요와 이제 구독 한번 눌러보시고 이후 영상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AN에서 한번 업스테이지 모델들을 하나씩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NAN에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Create a Workflow를 누르시고요. 빈 껍데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스테이지 같은 것들을 이런 외부 서비스들 이용할 때 가장 기본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API 키를 발급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API 키를 한번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요거 링크를 드릴 텐데, 업스테이지 콘솔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접속하실 수 있고, 가입 같은 경우는 지메일이나 회원가입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시면은 $10 무료 크레딧을 주거든요. 업스테이지 돌아왔고요.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대시보드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API 키를 발급받는 공간에 오실 수 있습니다. Create New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키가 발급이 되는데, 여기서 엠파렌 업스테이지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제가 API 키를 발급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API 키를 이번 튜토리얼에서 쭉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AN으로 넘어가서요.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가장 업스테이지에서 기본이 되는 언어 모델이 이제 솔라 모델을 한번 부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하신 다음에 Add 노드를 하셔서 보통 우리가 가장 대화형 언어 모델을 쓸 때 가장 만만한 게 온챗 메시지거든요. 온챗 메시지를 키시면은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업스테이지 솔라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솔라 모델이 있고 솔라 프로 2가 있고 프로 있고 미니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은 AI를 누르신 다음에 AI 에이전트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AI 에이전트의 구성 3대 요소인 이제 전두엽에 해당되는 챗 모델, 그리고 기억장치, 해마장치에 해당되는 메모리,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줄 툴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챗 모델을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제미나이 모델, 딥시크, 엔트로픽, 그리고 오픈AI 모델 이런 게 있는데 업스테이지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픈AI 모델이 굉장히 많이 엔드포인트가 닮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크레덴셜 인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Create New Credential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API 키를 붙이고요.
여기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좋게 업스테이지 뭐 인테그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고, 여기 베이스 URL 부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업스테이지 엔드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 CURL 누르시면은 여기 로케이션 부분에 v1 있죠. api.upstage.ai/v1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갈아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ave 누르시면은 업스테이지 API 키를 연동하신 것이 성공이 되고요. 여기 이름을 업스테이지라고 이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다려 보시면은 지원되는 모델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모델인 솔라 프로2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두엽 붙였고요. 기억장치 가장 만만한 게 심플 메모리입니다. 이 심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텍스트 윈도우 랭스라고 해서 우리가 대화를 티키타카 하는 데 있어서 앞뒤로 최대 몇 개 대화 범위까지 볼 것이냐, 5개 인터랙션만큼 보겠다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가 업스테이지 모델을 아주 쉽게 불러다가 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이따 뭐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건데, 우선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수시로 저장 누르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여기서 채팅 메시지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어 모델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당신 언어 모델입니까? 물어보죠. 그러면은 업스테이지 프로2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한국어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hinking word, non-thinking mode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어떻게 바꾸시냐, 이 AI 에이전트 가셔서 add option 시스템 메시지 들어가시면은 시스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을지는 제가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요즘 You are a helpful assistant 이거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요거를 채팅 인터페이스에서 쓰고 싶다 하시면은 make chat publish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업스테이지 언어 모델입니다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하고요. 이 테스트 챗 이걸 누르면은 특별한 공간으로 넘어갈 건데, 요게 요 공간이고, 요거 배포를 하고 세이브하고 요거 링크를 복사를 해서 새 탭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언어 모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업스테이지 대표님 성함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주 성킴 교수님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화형 언어 모델을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에이전트 도구 같은 것들은 따로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관련된 영상, 해외 영상이 많긴 한데 제가 따로 나중에 시간 내서 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뭘 쓰는지 제가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 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팁인데, 여기를 슈퍼 에이전트로 두는 거죠. 여기를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레이션, 보통 NAN 같은 경우는 개인 비서로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여기는 이메일 에이전트라고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캘린더 에이전트라고 한 다음에 여기 언어 모델들을 업스테이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같은 하위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맥락을 많이 수집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토큰이 많이 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모델, 경량화 모델, 솔라 미니 모델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 같은 하위 에이전트 구성할 때는 맥락을 많이 핸들링 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메일을 다룰 거기 때문에 Gmail 이런 식으로 도구를 붙이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메일 보내는 거 그리고 이메일 읽는 거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메일을
이메일 보내는 거, 캘린더 읽고 수정하고 수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send 그리고 get many 이렇게 읽고 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캘린더 이렇게 해서 캘린더 일정 등록하고 캘린더 일정 읽고 캘린더 일정을 수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create 그리고 get many 그리고 create get many update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메일 에이전트, 캘린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후에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링크만 내가 따로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정과 핸들링 같은 일정이나 이메일 보내는 것들 어시스턴트를 빠르게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생각은 없고 우선 우리가 오늘 제 내용은 업스테이지 것만 쭉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 링크 툴 이런 것들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검색이 필요하다 하면은 퍼플렉시티 툴 이런 것들 막 붙이셔가지고 이 상위 에이전트와 하위 에이전트끼리 이렇게 한번 핸들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롬프트 고치고 수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둘 거고 우선 솔라 모델을 한번 어떻게 쉽게 연동하는지 보여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튜토리얼은 도큐먼트 디지타이제이션 쪽입니다. 이제 업스테이지에서는 도큐먼트 OCR 그리고 도큐먼트 파싱이라는 솔루션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요. 도큐먼트 디지타이제이션이 무슨 뜻이냐면은 문서를 기계가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종류는 텍스트와 HTML 그리고 마크다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캡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 인트로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어떤 툴 써야 되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쭉 답변을 해주는데 요거 내용이 묘사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언어 모델이 굉장히 묘사를 잘 하거든요. 이 이미지는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은 되게 잘 해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복잡 다기한 문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복잡한 수출 신고 필증 같은 것들 업로드를 했었을 때 GPT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걸 쭉 읽어봤는데 틀린 내용 없이 꽤나 잘 내용을 잘 추출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언어 모델이 정확하게 잘 답변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도 없고 실제로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이게 똑똑한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 답변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나중에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언어 모델이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경량화된 모델을 사용해서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잡 다기한 문서들을 정보 추출하거나 구조화된 내용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다른 AI 모델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 제가 이번 챕터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OCR과 파싱 쪽입니다. 우리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요 비전 모델, GPT 패밀리나 제미나이 패밀리 모델이나 뭐 엔트로픽에 있는 이제 클로드 쪽 패밀리 언어 모델에 있어서는 여기 정확하게 인식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구조화된 내용을 뽑아주는 모델이 OCR과 파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NAN 위에서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OCR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언제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단순 텍스트 추출만 필요할 때 그리고 빠른 처리 속도가 중요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쓰는 방법을 이제 컬 명령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제로 문서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왔을 때 여기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이렇게 문서가 회전이 되어 있거나 이미지 회전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잘 캐치를 하는 게 굉장히 강점이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하이라이트를 해주는데 낮은 신뢰도 엔티티를 가지고 있는 OCR 결과에서 좀 낮은 엔티티, 낮은 확률로 한번 육안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음영을 쳐주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엔티티를 잡아주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이 특정 박스에서 XYZ, X축 Y 좌표에 대한 이제 박스에 대한 꼭지점 4개에 대한 영역에 대한 좌표, 이미지 좌표를 잡아가지고 신뢰도 컴피던스 값을 추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텍스트 내용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도 잡아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포맷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우리가 NAN에서는 항상 새로운 도큐멘트를, API 도큐멘트를 찾아보셨을 때는 무조건 이 curl 명령어 CURL 이거를 무조건 빨리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복사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NAN으로 넘어가서요, 클릭하셔서 add a node를 하셔서 http라고 http 리퀘스트를 하신 다음에 여기 import curl 명령어 부분에 import를 딱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NAN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된 부분에 실제 파일을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input data field name이라는 이 공간에 넣으셔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용이 있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OCR 모델을 돌릴 겁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document OCR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시작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시작하는 부분은 제가 어떤 걸 쓸 거냐면은 텔레그램을 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개인적으로는 텔레그램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 온 메시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다가 영수증 사진 같은 거나 뭐 문서를 드래그 앤 드롭을 딱 하면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OCR 처리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제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온폼 서브미션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폼 서브미션이 뭐냐면은 설문지 양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OCR upstage OCR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문서 또는 이미지에서 추출하고 싶은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실제로 제가 이거를 접속해서 들어가 보면은, 아직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문지 폼에 대한 제목과 디스크립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은 add form element에 여기에다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라고 내용을 적고,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이 파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서 accepted file type 같은 경우는 일단은 풀어 놓을 건데 풀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OCR에서 제공해주는 파일들 형태가 심지어 한글 문서랑 엑셀까지도 됩니다. CSV는 아니지만 엑셀 파일도 된다, PPT도 된다라는 게 엄청난 강점이 있는 거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세팅을 해놨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 내용은, 제가 요거 커서에 환불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1년치를 썼는데 클로드 코드를 써보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려가지고 혹시 괜찮겠지만 환불할 수 있냐라고 정말 사정사정하니까 너무 쿨하게 해주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드래그 앤 드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8N으로 넘어가서요, 요거거든요.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실제로 여기서 서브밋을 하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성공적으로 폼이 제출됐다라고 하는 순간 NAN에서는 이런 식으로 초록색 음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 문서들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은 PDF 파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쭉 연결을 한 다음에 도큐먼트 OCR 부분에 뭘 넣어야 되냐면은 input data field name을 넣으셔야 됩니다. input data field name을 넣으셔야 되는데, 주황색 요거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 코드 노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전처리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일을 한번
올렸을 때, 드래그 앤 드랍 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이걸 복사해서 넣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한번 어떻게 할 거냐면은 파일이 업로드 되고 도큐먼트 OCR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제가 업로드된 파일에 대해서 리스폰스 값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요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면은 제가 이거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여기서 프로덕션 URL을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언제 어디서든 OCR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은 무조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브밋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실제 여기서 테스트 환경에서 돌렸지만은 프로덕션 UR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비서가 일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익스큐션에 가시면은 실제로 돌아간 흔적이 있습니다. 이걸 눌렀을 때 한번 어떻게 됐는지 OCR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 박스 영역마다 정확도가 몇 %인지도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글자만 황급하게 뽑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텍스트만 보내면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에디터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번 이메일을 간단하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한번 보내려면은 Gmail을 연결하시고 send a message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크레덴셜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OCR 결과를 저장하기 전에 일단 이메일로 한번 보내는 거를 이제 할 텐데, 요거 크레덴셜 하는 방법은 어디 있냐면은 실제 제 유튜브 영상에서 구글 클라우드,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메이크 NAN 연동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NAN 관련된 내용부터 연동하는 방법을 쭉 소개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크레덴셜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키 값을 발급을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연동을 했거든요. 연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OCR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고,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실제로 OCR 결과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전에 돌렸던 내용을 실행을 한번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은 OCR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여러분들 import call 명령을 했었을 때 이 API 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API 키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키 발급하는 내용을 이전 챕터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를 복사해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내용을 이메일 내용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었을 때 세이브를 한번 하고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이 열릴 거고요. 파일을 업로드해서 제출을 하면은 지메일로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CR이 돌고 있고 이메일 보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자만 딱 추출해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큐먼트 파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큐먼트 파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텍스트, 테이블, 차트, 수식, 이미지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원하는 파일 형식은 이 정도 됩니다. 동기 방식이 있고 비동기 방식이 있는데, 동기 방식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 비동기, 동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식당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번호표가 없는 주방,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번호표가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을 하면은 음식을 조리를 할 텐데 바로 기다렸다가 음식을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게 동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비동기 방식은 서브웨이나 뭐 햄버거집 같은 데 가서 번호표 발급받은 다음에 번호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번호표 제출해서 인식시켜주고 그 메뉴를 수령해 나간 방식을 비동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돌려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비동기 방식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관련된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큐먼트 파싱이 쭉 나오는데, RAG를 하시는 분들은 이 도큐먼트 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정말 복잡한 문서에서도 쓰기 되게 좋고요.
그리고 논문의 테이블, 차트 이런 것들을 되게 괜찮게 합니다. 되게 좋게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헤더, 피규어, 캡션, 파라그래프, 헤딩 타이틀 이런 것들 다 잡아주고 풋노트 이런 것들도 다 잡아줍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한테 맥락을 주면은 언어 모델 입장에서는 글자만 추출했었을 때보다 이게 첫 번째 컬럼에는 addition, subtraction, 라고 사칙연산 관련된 내용이 있네, 컬럼 내용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에게 맥락을 풍부하게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이걸 RAG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차트가 정말 어려운데 차트 같은 것들 또한 표현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놀랬던 부분은 이퀘이션, 레이텍스 문법 또한 잘 잡아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큐먼트 파싱 모델을 쓸 건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방식이냐면은 동기 방식이 있고 비동기 방식이 있습니다. 비동기 방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NAN에서 중간에 슬립을 걸어주시고 포스트 방식, 슬립, get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이미지 모델인 동영상 모델 같은 것들 컨텐츠 만드실 때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비동기 방식은 앞으로도 정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은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 요 동기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 명령어 이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똑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에서는 할 거냐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add node를 해서 on form submission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할 거냐면은 도큐먼트 펄싱이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폼 타이틀 같은 경우는 업스테이지, 도큐먼트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폼 서브미션 같은 경우는 문서를 업로드 해주면 요약도 해주고 맥락도 아주 제대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요약이 왜 들어갔냐 라고 하면은 AI 언어 모델을 붙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첨부 파일이라고 필드 이름을 정의를 하고 여기서 파일이라고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택을 하고 요거 한번 실행을 하면은 설문 폼 초안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스테이지, 도큐먼트 파싱 문서를 업로드하면은 요약도 해주고 맥락도 아주 제대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출발을 할 겁니다. 출발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할 거냐 HTTP라고 하신 다음에 컬 명령어 부분에 이 내용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붙이면 되고 여기서 세부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OCR 안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오토 값을 바꾸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에서 또 input 데이터 필드 네임을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잠시 실행을 해서 실제로 필드 이름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면은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요거를 업로드 했을 때 요 내용 복사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NAN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싱이 된 내용이 이런 식으로 HTML 형태로 구조화된 형태로 아주 잘 뽑혀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AN 같은 거 할 때는 수시로 저장해 주시고 이름을 고칠 거냐면은 도큐먼트 파싱이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은 요 문서를 계속해서 API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은 실험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은 이 HTML 내용에서 요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AI를 붙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summarization chain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AI 에이전트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AI 에이전트를 한번 써볼 거고요. AI 에이전트에서 쓸 모델은 챗 모델 있죠. 챗 모델. 이 챗 모델에서는 저번 챕터에서 이야기했던 업스테이지 내용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은 업스테이지 중에서 경량화 모델인 솔라 미니 모델을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보통 챗 메시지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있는 내용을 바로 가져다 쓸 거기 때문에 define below로 하신 다음에 할 거냐면은 여기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유저 메시지거든요. 이 부분은 유저 메시지.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할 거냐면은
실제 문서에 대한 내용이 파싱되어 구조화된 HTML 내용으로 인입됩니다 라고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 중심으로 요약을 수행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라고 간단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세팅하고 파싱된 콘텐츠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딱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실제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요약하는지 한번 솔라 미니 모델 기준으로 디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5년 8월 6일에 발행된 인보이스고, 인보이스 번호는 이거고, 환불된 금액은 127.79달러고 8월 6일에 환불됐다.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랑 툴 내용은 따로 붙이지 않을 거고, 할 거냐면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한번 더 보내가지고 이메일에 send 메시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도큐먼트 패싱 결과입니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약 해가지고 이전 노드들의 결과값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파싱된 HTML 내용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냐면은 위에는 요약된 내용에 대한 플레인 텍스트들이 위에 쭉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쪼갠 내용을 구조화된 형태로 HTML 형태로 나타날 텐데, 이메일을 보내는 노드에서는 HTML 타입으로 하시면은 HTML이 렌더링 돼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요거 P는 풀고요. 요거가 액티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요 테스트 URL이 아닌 프로덕션 URL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언제 어디서든 내가 문서나 이미지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파싱해서 요약해서 이메일까지 보내주는 아주 간단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름 같은 경우는 솔라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새 탭에 열어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익스큐션에 가보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고, 이걸 기다려 보면은 아마 요약하고 파싱하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네, 8초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AI 요약은 이렇게 영어로 요약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글로 요약해달라는 내용을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메일을 보내진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된 내용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HTML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내용도 잘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죠. 요거 한번 프롬프트 한 번만 고치고 다른 문서로도 한번 테스트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로 다시 돌아가서요. 에디터로 돌아가서 AI 에이전트 부분에 이제 한글로 요약해달라는 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영어 문서다 보니까 영어로 요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저장을 하고 요 프로덕션 URL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URL 같은 경우는 개발, 프로덕션은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파일을 업로드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업로드한 내용은 서티피케이트 내용을 한번 업로드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럼 폼이 제출됐거든요. 폼이 제출됐다는 뜻은 실제로 문서냐면은 이런 스테이지 API 문서 가이드를 성공적으로 수료했다라는 수료증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요거 요약된 내용 한번 보면은 호영정에게 수여됩니다. 이 수료증은 헌신과 숙련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죠. 그러면 실제로 이메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된 내용은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서티피케이트의 기수료증 내용도 구조화된 HTML 형태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엄청 간단하게 우리가 문서에 대해서, 이미지나 문서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OCR과 도큐멘트 파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정보 추출하고 이걸 바탕으로 파싱 같은 경우 AI까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응용을 해봤습니다. 선택 가이드 같은 것도 간단하게 작성을 했는데 OCR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야 될 때 중요하다. 그리고 언어 모델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안 맡겨도 되고 그냥 텍스트만 딱 발라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OCR 같은 것들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맥락이 별로 없는 게 명암 같은 거거든요. 명암 같은 거 활용하실 때 보통 명암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뻔하잖아요. 언어 모델한테 그렇게까지 맥락 구조화된 HTML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OCR만 딱 했었을 때 명암 같은 것들 캡처하셔가지고 포맷 업로드만 하시면은 나중에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에다가 명암 관련된 부분만 AI 넣어가지고 데이터 저장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OCR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이미지나 문서에 대해서 핸들링할 때 쓰는 걸 추천드리고 도큐먼트 파싱 같은 경우는 LLM과 연동을 해야 될 때 그리고 LLM에게 굉장히 잘 설명해줘야 되고 표나 차트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RAG 같은 거 할 때도 도큐멘트 파싱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HTTP 리퀘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냥 텔레그램 같은 거 하나 파가지고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도큐멘트 파싱 요 설문 폼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챕터에서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튜토리얼 도큐멘트 OCR과 도큐멘트 파싱 내용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튜토리얼은 NAN에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을 할 내용입니다. 이 정보 추출 부분에서는 비정형 문서에서 우리가 핵심 정보를 식별하고 추출해가지고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많이 하는 게 인보이스, 견적서, 계약서, 그리고 또 영수증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할 텐데 실제로 저희가 도큐멘트 파싱에다가 AI까지 합쳐져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에서 이 두 가지 방식, 유니버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과 프리빌트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유니버셜 IE보다는 프리빌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구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니버셜 IE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용자 정의 스키마라는 부분을 제가 따로 정의하기 애매해가지고 스킵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 사용자 정의 스키마 부분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정보 추출하는 문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 프리빌트를 좀 더 많이 애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빌트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빌트 부분은 뭐냐면은 자주 사용하는 문서에 대해서 미리 업스테이지에서 문서 종류마다 학습을 해놓은 전용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스키마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 미리 학습이 전용으로 되어 있는 모델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특정 문서마다 특화돼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게 엄청난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내가 스키마를 복잡하게 정의하면 정의할수록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프리비트를 이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정확도의 퀄리티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특징 같은 경우는 이 워터마크나 노이즈 같은 껴있는 애매한 문서들도 자동화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조화된 제이슨 출력까지 제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은 이렇게 있고 이 사전에 업스테이지 측에서는 프리빌트 해주는 문서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리아스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 영수증이 제일 대표적이고 에어웨이빌, 랜딩 쪽 그리고 선박 쪽 그리고 요 커머셜 인보이스 요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커머셜 인보이스랑 패킹 그리고 수출 신고 필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 7개
프리빌트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실제로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NAN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을 바로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노드를 정해야 되는데, 이 노드의 항상 시작점은 어떤 걸로 할지 onform submission을 할 예정입니다. 설문 폼을 만들 거고, 인증은 없고 프리빌트 영수증 자동화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m description 부분에는 영수증 사진 또는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할 거고, add form elements 부분에 영수증 파일 이렇게 하고 파일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팝업이 나타나면서 파일을 올릴 텐데, 제가 사전에 준비한 영수증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드래그 앤 드랍을 한번 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영수증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노이즈가 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아마도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수증을 읽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HTTP 노드를 이용을 해서 업스테이지에 프리빌트 모델을 가져다가 영수증 내용의 정보를 추출한다,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리빌트 부분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컬 명령어를 찾아야 됩니다. 딱 보시면은 모델 보이시죠? 모델 이퀄 리시트 익스트랙션이라 되어 있는데, 이 일리아스 부분만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 신고 필증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요 KR 익스포트 요 내용으로 일리아스 부분만 갈아 끼워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수증이 NAN 할 때 영수증이나 그 자동화하는 것들이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영수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mport call 명령어를 하신 다음에 import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붙고요. 마지막에 요 NAN 바이너리 파일 부분에 대해서만 내용을 복사를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한번 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거를 쭉 봤었을 때 이렇게 막 나타나 있죠. refine value라 해가지고 싱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싱글권이 보이지 않는데 있네요. 싱글 요 내용이 요거다라고 AI가 알아서 프리빌트 영수증 학습이 사전에 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품목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랑 좌표값들도 전부 다 반영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룹 0 이렇게 해서 1, 12번, 13번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 있죠. 이게 신뢰도를 뜻하는 거고, 스토어, 폰 넘버 이런 식으로 가맹점 번호 이런 것도 있고 주소도 있고 이렇게 막 다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랑 제이슨 열어보면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이걸 자동화하려면은 데이터를 이쁘게 따박따박 넣어야 되는데, 제가 사전에 준비한 코드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이슨 결과물을 전처리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제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스키마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코드는 제가 짠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리빌트 이 내용을 이쁘게 정리정돈해주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겠는데, 이거 한번 돌린 다음에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업스테이지에서 제공된 이제 영수증 프리빌트 AI를 활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된 거를 이렇게 이쁘장하게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실제로 영수증 읽기에서 뷰를 하면은 이 내용들이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아이디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어 네임, 스토어 어드레스 있죠. 스토어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뽑아서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 완료 일시도 진행일 날짜들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proceed date 같은 경우는 지금 날짜네요. 지금 날짜고, 이 영수증 판매 완료 요거는 스키마에 없는 것 같네요. 요 부분은 제가 잠시 스킵을 하고
실제 퀀티티와 품목에 대한 내용과 이 계산한 값들이 이렇게 7,000원, 2만원 하고 서브 토탈 이런 식으로도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 아이템스 calculated total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구현했냐면은 퀀티티와 유닛 프라이스를 곱해서 합친 값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OCR 토탈 어마운트 합계 금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놨고, 요 컨피던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요 전체 OCR 했었을 때 전체 신뢰도가 75% 정도다라고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값들을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할 건데, 그럼 나중에 뭐 요 금액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산할 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컨피던스 스코어가 낮은 영수증들은 따로 휴먼이 검수를 하거나 자동화하는데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코드를 도대체 어떻게 짰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NAN을 쓰신다 하시면은, 이 NAN은 기본적으로 제이슨 파일이 서로 티키타카 주고받는 과정이 크기 때문에 물론 코딩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클로드 언어 모델을 쓰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업스테이지에 있는 영수증 여러 장을 여러분들이 아웃풋 결과 값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신 다음에 이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적재하고 싶은데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키마를 작성을 해줍니다. 스키마를 작성을 해주고, 요 스키마를 여러분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하나씩 할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스키마가 이렇게 간단한 구조와 확장 가능한 구조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 요거를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정규화된 구조 같은 경우는 에어테이블이나 수파베이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광경 데이터베이스까지 해야 된다 하시면은 이런 걸로 추후에 여러분들은 따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할 건데, 실제로 제가 이 친구랑 이 클로드랑 대화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방법을 방향성을 잡아보자 해가지고 코드 노드 이런 식으로 고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 구글 시트를 저장을 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복사 붙여 넣기 하기 좋게 클립보드 형태로 이 구글 시트 컬럼 구조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뭘 할 거냐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스테이지 튜토리얼이라는 폴더에다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3번 이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프리빌트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업스테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아까 클로드에서 나왔던 이 내용 있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바로 붙여넣기 가능하게 알아서 눈치껏 탭 구분된 데이터를 클로드가 생성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싹 다 지우고 요거를 NAN에다 연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 NAN으로 넘어가서요.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은 구글 시트라고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append row in sheet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연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동하는 내용은 어디 있느냐? 제 채널엔 구글 클라우드 메이크랑 NA에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일단 연동을 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시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업스테이지 튜토리얼이라는 도큐먼트의 첫 번째 시트 요거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롭을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매핑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다 매핑을 했습니다. 제가 이 execute 스텝을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에 값들이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ecute 스텝을 누르면은 여기에 쫙 채워져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채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영수증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동화를 하면 되냐, 요거를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요. 요거에서 프로덕션 URL을 복사를 해서
하나 치면 되겠죠. 그럼 이 주소만 내가 갖고 있으면은 영수증만 캡처하면은 알아서 어떻게 된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하나씩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개 정도 한번 샘플 던져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수증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옛날 영수증을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 URL이 아닌 프로덕션 URL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execution에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NAN에서 active를 키시면은 내 비서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썼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옛날 영수증이고 흐릿흐릿한데 실제로 잘 채워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롯데에서 했고 300원이 들었다. 정확도 신뢰도는 86%다 라고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300원이라고 정확하게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프로덕션 URL에서 제가 한번 영수증 다른 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수증을 제가 올렸고요. 그러면은 익스큐션 가보면은 실제로 프리빌트 영수증 AI 모델이 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업스테이지에 있는 샘플 영수증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데이터는 구글 시트에 이렇게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한번 실제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OCR 토탈 어마운트 보면 되거든요. 232.20달러가 잘 박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텍스 피도 이렇게 $20 잘 텍스 어마운트가 있고 팁 어마운트가 있는데 텍스 부분이 좀 틀렸네요. 요런 부분이 잘못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6.20인데 $20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다른 값들도 한번 보면은 팁 어마운트는 잘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실제로 이거를 정말 풀 자동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요소들마다 신뢰도 값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영수증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딱 되게 괜찮은 양호한 수준의 영수증인데 이렇게 $232가 잘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앞에서 배웠던 튜토리얼들을 바탕으로 해서 워크플로우 하나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NAN과 업스테이지 프로덕트 모델들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소재로는 여러분들 챗GPT나 클로드나 다양한 이제 언어 모델 서비스들 구독을 많이 하실 텐데, 그 구독 서비스들을 좀 모아가지고 내가 월마다 얼마만큼 돈을 내고 있는지 가계부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저도 월세를 좀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인데 좋은 툴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쓰다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싶어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좀 히스토리로 남겨가지고 트래킹하고 싶은 목적도 있고, 또 많이 쓰다가 한동안 또 안 쓸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서는 좀 구조 조정하는 거죠. 저희가 업스테이지에 있는 솔라 프로2 모델을 활용을 해볼 건데, 특히 스트럭처럴 아웃풋 파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조화된 출력을 구현을 해볼 건데, 이 스트럭처럴드 아웃풋이 뭐냐면은 내가 정의한 대로 값들을 추출할 수 있게끔 AI 모델에게 이런 형태로 반드시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키는 것을 스트럭처럴 아웃풋 파서를 활용을 할 건데, 이건 NAN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 업스테이지에 있는 이제 도큐먼트 파싱에 대해서 모델까지 적용을 시켜서 응용을 해볼 거고, 제가 워크플로우를 밑바닥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 그거 여러분들이 따로 연동을 하셔가지고 바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씩 제가 돌려볼 겁니다. 하나씩 돌려가지고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보이스 유형들에 대해서 제가 패턴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항상 자동화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식으로 내가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정리하기 전에 나만의 데이터나 문제 정의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한번 봤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일 본문에 보통 청구서 날라오면은 본문에 몇 달러가 돈 나갔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 인보이스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스테이지에 있는 파싱을 활용을 할 거고요. 도큐멘트 파싱 내용을 할 거고, 또 다른 케이스는 레플리케이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부분적으로 이제 돈 낸 만큼 이제 청구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GPU랑 AI 모델을 중간에서 납 허리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 레플리케이트인데요. 요거는 내가 모델을 쓴 만큼 돈을 내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모델들도 있고 제가 따로 모델들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그걸 또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딱 보고 파싱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메일 본문 내용을 정보를 추출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업스테이지 솔라 모델로 추출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첨부 파일까지 가서 도큐멘트 파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할 때 컷백이라는 프리미어 프로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월마다 4만 원씩 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은 없지만 이렇게 원화로 이렇게 값이 딱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런 세 가지 경우 이외의 케이스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거의 요 정도 범주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워크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당장 그냥 바로 이것을 제가 노션 페이지에다가 남겨 놓을 거라서 이걸 다운받은 다음에 임포트 파일 하시면은 이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다 주석을 남겨놨습니다. 주석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주석은 여러분들이 연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무슨 색깔이죠? 이런 황토색 같은 친구들은 주석 노트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워크플로우를 전체적으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할 때 준비물이 필요한데 제 이메일 계정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잭시아.io 인보이스 발행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딱 열어보면은 이렇게 결제 프로필이 와 있고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첨부 파일 열면은 돈이 얼마 나갔는지랑 제 주소 같은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파싱을 하는 게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레플리케이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제일 흔한 유형입니다. 이메일 영수증 날라와 있고 영수증 본문 내용을 추출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 요거를 읽지 않은 표시로 할 거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이메일을 바탕으로 해서 파싱을 해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돌리기 전에 우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네, 이렇게 영수증 아이디, 그리고 청구한 회사, 그리고 금액, 그리고 이 통화 화폐인데, 통화 화폐 같은 경우는 국내랑 해외 거만 결제를 하기 때문에 USD랑 KRW 이런 식으로 원화 외화로 구분을 할 거고, 외화인 경우에는 환율을 적용을 해서 곱할 거고, 이 청구 날짜랑 완료가 됐다라는 이제 라벨을 달기 위한 간단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값을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가장 최근에 와 있는 메일이 뭐냐면은 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인보이스거든요. 인보이스 내용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워크플로우 시연을 하면은 이 친구는 원래 제가 이렇게 활성화, 액티브를 해놓으면은 이 워크플로우는 이메일이 들어올 때마다 먼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이게 인보이스 관련된 내용이다 아니다를 체크를 해서 동작을 하는 원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아래 분기 내용이 쭉 타고 가는 거죠. 이 아래 분기를 타는 이유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이메일 본문 내용에 이렇게 스니펫이라 해서 뭐 토탈, 어마운트, 달러, 원화, USD 이런 기호 텍스트가 없으면은
첨부 파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놨고, 첨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런 식으로 업스테이지에 도큐멘트 파싱 모델이 돌아가지고 정보가 추출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값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8가 청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7월 31일에 구글에 11,000원을 납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읽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레플리케이트 영수증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친구 돌려보면은 위에 분기로 빠지는데, 이 위에 분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메일 본문 내용 중에 이렇게 이 이메일 본문 내용 중에 토탈 어마운트 달러 원화 USD 이런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본문을 추출해도 될 것 같다라고 정의를 해서 여기에 이메일 본문 내용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JSON parse 텍스트가 들어오는데, 이 JSON parse 텍스트가 뭐냐? 네, 이런 식으로 이 parse 텍스트가 보이시죠? 요거를 이 본문 내용을 이제 HTML로 발라내면은 이런 형태로 쭉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업스테이지에 솔라 프로 모델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structured output, 제가 정의한 이 스키마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답변을 내뱉게끔 한 다음에 원화가 계산돼서 레플리케이트는 8월 5일에 제가 3,400원을 납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데모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어떻게 돌아간 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노드 하나씩 뜯어볼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연동하라고 하는 부분만 연동을 하시면은 당장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걸 NAN과 업스테이지 거를 공부한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노드 하나씩 뜯어보는 게 도움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씩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항상 정의를 하실 때 이렇게 매뉴얼, 트리거, 스케줄, 웹훅, 서브미션 이렇게 정말 다양한 노드들이 있는데, 요거 말고도 막 이렇게 이메일 트리거 이렇게 번개 모양이죠. 번개 모양. 이걸 즉시 동작을 하게끔 하는 워크플로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 정의를 할 때 텔레그램을 딱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왔다라고 하면은 요 트리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메시지가 오자마자 워크플로우가 돌아야 된다 하면은 이 노드를 쓰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메일도 이렇게 지메일을 가시면 이렇게 on message received가 이 노드를 쓰시면은 메시지가 오자마자 이메일에 메일함에 내용이 들어오면은 워크플로우가 동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용을 했고요. 이걸 눌러보시면은 계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동을 하셔야 되고, 계정 연동하는 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이 있고, 제가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요 필터랑 옵션입니다. 필터랑 옵션. 필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메일만 읽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읽지 않은 메일과 그리고 이 다운로드 어태치먼트를 하시면은 항상 이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이거는 매 분마다 돌게 해놨는데 추천드린 방식은 every hour 이런 방식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고, NAN을 셀프 호스팅 하신다면은 미닛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클라우드로 쓰신다 하시면은 미닛보다는 널널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메일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딱 들어왔는데, 한번 이메일인지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메일을 항상 받아보면은 지저분합니다. 이거는 Make나 NAN 같은 툴들을 쓰시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HT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이메일 본문 내용을 HTML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되게 다양한 텍스트들이 들어있고, 텍스트만 뽑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텍스트만 뽑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요 HTML이나 텍스트 as HTML을 활용하시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AI를 처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인풋 토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텍스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말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 인보이스 이메일 있죠?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제이슨 서브젝트가 뭐냐면은 제가 서브젝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목이거든요. 요겁니다. 요거를 실제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거를 제가 all 조건으로 전부 다 연결해 놨습니다. 보통 이메일 제목에 인보이스, 리시프트, 페이먼트, 결제, 영수증, 청구, 인보이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보통 요 범주가 거의 다 돌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디지털 월세 내는 것들에 대한 제목만 따로 뽑아가지고 클로드한테 이렇게 짜달라고 하니까 이런 노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런 문자열이 하나씩 전부 다 이메일 제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면은 이렇게 필터에 들어가서 이 뒤에 워크플로우가 돌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필터 노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환율 부분인데요. 환율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놨습니다. 이 환율 쪽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요 exchangerate.api.com이라는 사이트에서는 API 키 필요 없이 환율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HTTP 방식으로 해서 요 USD 기준으로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실행을 하면은 왜냐면은 전 세계 화폐별로 원화 기준, 달러 기준 얼마인지, 1달러 기준 얼마인지 다 통화를 표기를 해줍니다. 저희는 K로 시작하는 KRW 있죠? 촬영일 기준으로 환율 1497.081이 찍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 요거를 환율 값을 저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머지를 시킬 건데 요 NAN에서 초보자들이 메이크 하시다가 NAN으로 넘어오신 분들 당황하는 게 뭐냐면은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노드 기준에서 직전 노드 거 말고 그 이전 노드들까지 것 내용들까지 전부 다 땡겨서 쓸 수 있는데 NAN 같은 경우는 직전 노드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지를 이용해서 이전에 했었던 내용까지 전부 다 종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드를 머지를 한 기준에서 할 거냐, 체크 이메일 컨텐트라고 해가지고 이메일 본문에 합계, 어마운트, 달러, 원화, USD라는 본문 내용에 이런 텍스트들이 끼어 있으면은 위에 로직으로 빠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컨트롤 F에서 텍스트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키 값이 텍스트인 걸 찾아야 됩니다. 한참 내려가다 보면은 요거죠. 요 범위 있죠. 요 범위. 요 본문 이메일 본문 내용에서 요런 텍스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은 위에 로직으로 가는 거고,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첨부 파일로 빠지게끔 제가 로직을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스니펫까지 all 조건으로 포함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메일을 컨텐트 체크하는 겁니다. 이메일 본문에 금액 정보가 있으면은 바로 AI로 넘어가고, 없으면은 첨부 파일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레플리케이트 이 내용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본문 내용을 파싱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컨텐트에서 true로 빠지게 돼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parse 텍스트가 나오는데, 요 parse 텍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 키 값을 고정을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이메일 본문만 이렇게 추출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AI 에이전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솔란 도큐먼트가 아니고 인보이스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거고, 제가 시스템 프롬프트랑 유저 프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위의 내용이 시스템 프롬프트고 아래 내용이 유저 프롬프트고요.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페이먼트 결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 또는 도큐먼트예요. 위에 분기는 이메일을 정보를 추출하는 거고 아래 분기는 첨부 파일에 있는 도큐먼트 파싱을 이용한 내용을 적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6개의 내용을 찾아야 된다. 회사 이름, 금액, 그리고 통화 화폐, 종류, 그리고 날짜. 날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맷을 yyyy.mm.dd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유니크 아이디 값을 추출해야 되고 set status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유저 프롬프트에다가 부분이 실제로 됐냐면은 이메일 내용 또는 도큐먼트에서 나온 내용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저 프롬프트, 이게 위에 게 시스템 프롬프트, 아래 내용이 유저 프롬프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유저 프롬프트와 시스템 프롬프트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솔라 모델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튜토리얼에서 솔라 언어 모델을 연동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에 찍어놨기 때문에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라 프로 2 모델을 선택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솔라 미니 모델로 해도 충분히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require specific output 포맷을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야만 여러분들이 구조화된 출력물을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요거 이 스키마 타입 같은 경우는 generate from JSON example 보다는 여러분들이 따로 JSON 스키마를 정의를 하셔가지고 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반드시 required라 해서 있는 내용들이 필수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정의를 했고 이거는 제가 AI로 다 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끊겼는데 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메일에 있는 정보들을 내용을 이용해서 솔라 프로 2 모델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47달러에 8월 5일에 청구됐고 8월 5일 10375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메일 한번 보면은 2.47 8월 5일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2.47달러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새로 고침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보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e KRW 그러니까 환율 계산하는 파트인데요. 업스테이지 솔라 모델에서 나온 이제 영수증 관련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값들을 처리를 하는데 환율을 계산해야 되는 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식을 썼습니다. 표현식을 썼는데 이 표현식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씩 다 짠 게 아니고 클로드 언어 모델에게 부탁을 해서 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화인 경우에는 그대로 가고 원화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저장했던 Store Exchange Rate에서 KRW 값을 이 값을 반영을 해서 곱해서 값을 할당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가격은 이런 식으로 3,450원 2.47달러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인 구글 드라이브 연동만 하시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렇게 사본을 복사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프롬 리스트와 프롬 리스트 부분의 도큐먼트 시트 부분만 본인 요게 스프레드시트 이름이고요. 요게 시트 이름이거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 이름 그리고 시트가 시트 이름. 요것을 할당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렇게 값을 채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실행을 하면은 실제로 값이 이렇게 채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위에 분기 관련된 내용에서 그러니까 첨부 파일 없이 이메일 본문 내용 안에 컨텐츠가 있으면은 원화 내용이나 환율 같은 것들 다 적용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저장하는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반대로 지메일로 가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잃지 않은 표시를 한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이메일을 활용을 할 건데 보시면은 이메일 본문 내용에 그 가격 정보가 전혀 없고, 실제로 첨부 파일, PDF 파일을 다운을 받아야만 이렇게 가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업스테이지의 도큐멘트 파싱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잃지 않은 표시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나씩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첨부 파일이 읽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메일 제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브젝트가 있는데 본문을 좀 봐야 되겠네요. 본문 이렇게 월별 인보이스가 인보이스가 발행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월마다 $8 내는 거에 대한 이메일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환율 돌리는 거나 환율 값을 저장하는 거나 이렇게 이메일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앞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체크 이메일 컨텐트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 내용에 이런 토탈 어마운트 달러워나 USD 같은 값이 없기 때문에 펄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트루 브랜치가 아닌 펄스 브랜치로 빠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바이너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첨부 파일을 뜻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표현식인데, 요것 또한 클로드 AI한테 부탁해서 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첨부 파일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첨부 파일의 개수가 0보다 크면은 첨부 파일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루 브랜치로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어태치먼트 부분을 전처리하는 함수인데, 요거는 제가 이게 구현을 하고 나서 좀 생각해 보니 그렇게까지는 필요 있는 함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업스테이지에 도큐멘트 파싱 관련된 로직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요 방식은 비동기 방식입니다. 비동기 방식. 왜냐면은 이렇게 비동기라고 엔드포인트가 작성이 됐는데, 요거 제가 문서를 한번 찾아가 보면은 제가 이거 어떻게 구현했느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동기 방식으로 해도 괜찮지만은 비동기 방식으로 한 이유는 뭐 혹시나 몰라서 안정성 있게 하려고 비동기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제가 도큐멘트 파싱 부분 로직은 앞에 튜토리얼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서 비동기 방식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NAN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구현했느냐, add node 해서 HTTP 리퀘스트 한 다음에 curl 명령어를 한 거고, NAN 바이너리 파일, 첨부 파일의 필드 값이 들어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져야 도큐먼트 부분이 이 폼 데이터 방식으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업스테이지 파스 리퀘스트 이걸 한번 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어태치먼트 언더바 제로, 이게 뭐냐면 첨부 파일 첫 번째 첨부 파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부분 사스 툴 청구서들을 봤었을 때 이 첨부 파일이 여러 개이지만 여러 개더라도 거기 안에도 똑같은 청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첨부 파일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JSON attachment underbar field라고 하니까 실제로 있는 내용들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친구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request ID 값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게 음식점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햄버거 버거킹이나 맘스터치 같은 데 주문을 해가지고 번호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번호표 이따가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ID 값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5초 정도의 딜레이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실행을 하면은 5초 정도 일부러 기다렸다가 업스테이지 도큐멘트 파싱의 결과를 받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 get parse result 부분에 뒷부분에다가 우리 번호표 값을 엔드포인트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짰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모든 것은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비동기 방식으로 이렇게 도큐멘트 파싱을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이 명령어가 되는 거고, 요 인퍼런스 리절트, 그러니까 번호표를 발급받은 것을 검색해서 들고 오는 것을 retrieve, 이제 검색해서 들고 온다는 뜻인데, 이거를 컬 명령어를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 request id 값이 뭐냐면은 아까 nan에서 우리가 발급받은 요 번호표 id 값을 뒤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요 엔드포인트 값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잠시 끊겼는데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앞부분부터 이렇게 돌리고 1초, 2초, 3초, 4초, 5초가 돼서 검색된 내용을 들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앞에 그 영수증 내용이 이렇게 다운로드 URL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새 탭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인보이스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다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이렇게 좌표 값들도 전부 다 튀어나오고, 파라그래프, 문단, 그리고 표,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말 단순한 곳에 이런 고급 기술을 적용을 하는 건데, 실제로 RAG 같은 것들이 활용할 때는 이런 식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운로드 URL에 있는 거는 쉽게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get 방식으로 하고 이 다운로드 URL만 붙여주면은 아무런 인증 과정 없이 우리가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 HTML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메일에서 요 첨부 파일 요거에 대한 요 정보들 있죠. 요 정보들이 현재 요렇게 HTML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parse 텍스트라고 해서 아까 위에서 저희가 정의했던 요 parse 텍스트랑 똑같이 필드 이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 에이전트에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도큐먼트 파싱된 결과를 똑같이 붙였고, 프롬프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실행을 해보면은 첨부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들고 와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영수증 ID, 컴퍼니 이런 식으로 다 뽑았고요. 제 영수증 ID 같은 경우는 예시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유니크한 값으로 표현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 뒤에 이렇게 영수증 ID 값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커스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환율 계산하고 이렇게 데이터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려보면은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메일 본문의 첨부 파일들을 내용을 들고 와서 업스테이지에 도큐먼트 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이쁘게 뽑아준 다음에 환율 계산해서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이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저장을 해 놓고요. 여러분들이 시트 하나 파셔가지고 월별로 집계를 하든 사후 분석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동할 거 다 연동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를 액티베이션을 활성화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메일 오는 족족 다 걸릴 겁니다. 여기 다 걸리게 될 거고, 근데 이메일 다 걸리는데 인보이스 관련된 청구 내용이 들어오면은 위에 로직과 아래 로직이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첨부 파일이 있는데 첨부 파일 내용에 이메일 본문 인보이스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메일 제목에 인보이스 관련된 내용이 제목에 걸렸는데 이메일 본문에 없는데 첨부 파일마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로 텔레그램이나 슬랙 메시지 같은 것들을 할당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처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로직을 제가 짰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노션에다가 제가 그 다운로드를 하면은 제이슨 파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고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NA의 튜토리얼 3개와 실전에 가까운 워크플로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